첫 번째, 대출 이자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배를 했다든지 장판을 교체를 했다든지 하는 비용 해당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이때 어떤 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어떤 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귀 쫑긋 하셔가지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잖아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요경비란 뭐냐면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필요경비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가 있는데요. 직접경비 중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간접경비로는 이자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163조와 국세청 조세 심판은 예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취득 당시에 들었던 비용이 취득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이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 비용부터 보면요. 취득했을 때 비용이 뭐뭐 드나요? 제일 처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들고요. 그 다음 취득세가 들겠죠. 그리고 등기할 때 법무사 비용이 들 거고요. 또 소유권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소송 비용이 들었다든지 화해 조서 비용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양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인정을 해주고 수익적 지출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뭐냐고 하면요. 그 자산의 내용 연장 및 현실적으로 이 가치 증가를 위해서 지출한 돈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나 기계나 이 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돼 가지고 그 자산이 원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었을 때 이용 가치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개조한 비용 여기 포함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빌딩 같은 경우에는 피난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으로 수선을 했거나 경미한 계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하기보다는 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3천 정도 들었다. 이게 모두가 다 공제가 되냐 하면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되지 않아요. 벽지나 장판 교체 비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싱크대를 교체했다. 주방기구를 교체했다. 해당 안 됩니다. 외벽에 도색 비용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짝을 교체했다든지 조명을 교체했다. 해당 안 되고요. 볼라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은 해당이 되는데 수리 비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옥상에 방수 공사했는 비용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하수도관 교체했는 비용도 해당이 안 되고요. 오수 정화조 설비 교체비도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 타일이나 변기 또는 욕조 교체했는 비용 해당 안 되고요. 파손되는 유리를 교체했다든지 지붕의 기와를 교체했다든지 해당이 안 되고요. 화장실 공사, 마루 공사 전부 다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포함 안 됩니다. 오래된 홈 오토 시스템을 교체를 했다 이럴 때는요 자본적 지출로 해당이 됩니다. 에어컨을 한번 볼까요?
벽걸이 에어컨과 시스템 에어컨을 각각 한번 나눠보면, 벽걸이 에어컨은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북바지장과 신발장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 경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고요. 영수증이나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 꼭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세무조사 대상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이 서류들이 꼭 필요하니까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두 번째, 취득에 관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 베란다 샤시 교체를 했다든지 발코니 확장을 했다든지 방을 확장했는 비용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해당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보일러 교체비. 여섯 번째는 용도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첫 번째,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내잖아요. 대출 이자 비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배를 했다든지 장판을 교체를 했다든지 하는 비용 해당 안 됩니다. 세 번째, 계약 위반에 따라 가지고 위약금을 냈다. 그건 해당이 안 돼요. 네 번째, 각종 집기 수리 비용 해당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수익적 지출 비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부분은 참고로만 사용하시고요.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해당 시도의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담을 하신 다음에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과 엑스퍼트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매 임대차 계약 전부터 계약이 종료되고 난 이후 매도인의 담보 책임까지 사소하게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종시 부동산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